결국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2대2로 비기고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11대15로 승리하며 4강에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날 승리로 양국의 분위기는 크게 엇갈렸는데요. 인도네시아는 60년 만에 올림픽 진출을 꿈꾸게 되었으며 U23 아시안컵 역사상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한 대기록을 세운 반면 대한민국은 이번 경기의 패배로 무려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 실패라는 엄청난 흑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구 종목이 제외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농구, 배구에 이어 축구 종목마저 본선 진출에 실패함으로써 우생순의 신화를 이어가는 여자 핸드볼 종목을 제외하면 기타 구기 종목은 올림픽 본선 진출에 모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의 두 감독 역시 처지가 엇갈렸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이미 경기 전 2027년까지 연장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인니의 국민 영웅에 등극한 반면 황선홍 감독은 충격의 올림픽 진출 실패로 국내에서의 감독 커리어는 사실상 끝장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황선홍의 감독 커리어를 보았을 때 K리그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서 감독 생활을 이어가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거리라면 황선홍 본인을 안일하게 성인 대표팀과 U23 대표팀에 겸직을 시켜버린 대한축구협회의 안일함과 무능함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날 경기는 말 그대로 양팀 감독의 경기를 임하는 자세부터 차이가 보였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이영준, 강상윤, 정상빈 등 주전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지 않는 여유를 보인 반면 신태용 감독은 전반전 시작부터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며 실수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신태용은 이날 대한민국과의 경기를 하기 전 조별 예선에서 펼쳐진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많이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도 경기는 한국이 이겼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중국에게 졌어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한국은 중국의 기습적인 전방 압박에 매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인도네시아의 압박은 당시 중국보다 훨씬 정교하고 매서웠습니다. 한국 선수가 공을 잡자마자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2명, 3명이 달라붙고 뒤에 위치해 있는 선수들이 한국 선수의 패스길마저 차단시키는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압박만 보더라도 신태용 감독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공들여 훈련시킨 인도네시아는 전반전부터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 8분경 이강희가 강슛으로 득점을 기록했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것도 잠시 네덜란드 1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라파엘 스트루이크가 마법과도 같은 골을 터뜨리며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점을 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빠르게 경기력 회복이 필요했지만 오히려 체계적으로 훈련된 인도네시아에게 경기력을 잡아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추가 실점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던 전반 막판 엄지성 선수의 헤딩이 상대 수비를 막고 굴절되어 운 좋게 행운의 동점골을 넣은 것도 잠시 3분 만에 수비와 키퍼가 서로 공을 미루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어이없게 두 번째 실점을 하면서 전반을 2대1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은 전반전에 유효슛을 하나도 날리지 못하고 인도네시아에게 두들겨 맞았는데요. 후반에도 선수 간 간격이 말도 안 되게 벌어지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인도네시아에게 끌려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 연달아 치명적인 실점 위기를 맞았으나 다행히 골 결정력이 좋지 않아 추가로 골을 먹히진 않았는데요. 계속 인도네시아에게 끌려가던 후반 23분에 교체 투입된 이영준이 퇴장을 당하며 패색이 짙어진 상태에서 전후반 내내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던 인도네시아의 체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정상빈 선수가 동점골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는데요. 한 명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열세에서 맞섰지만 역전골을 넣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심지어 연장전에서 항의를 하다 황선홍 감독이 퇴장당하는 사태까지 보여주며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패배의 기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인도네시아와의 치열한 승부차기 끝내 12번째 키커인 이강희의 킥이 막히며 3시간 25분이나 지속된 양팀의 혈전은 결국 인도네시아와 신태용 감독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히딩크가 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축구 소식을 전하는 매체 폴크시 풋볼에서는 나에게는 메시, 호날두가 최고가 아니다. 신태용이야말로 최고다라며 신태용 감독을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이 매체에서는 신태용 감독이 그동안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끈끈한 관계 역시 칭찬했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그랬듯이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아들과 같이 챙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수들도 신태용 감독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 대승에 대해 매체는 신태용 감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겼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신태용을 증오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인도네시아는 신태용으로 인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선수들은 신태용 감독에게 마치 친아빠를 대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대하고, 신태용 감독도 진짜 아버지처럼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대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을 이 정도 수준으로 이끌어주신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U23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의 챔피언인 신태용 감독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팀 화이팅! 한편 이번 승리로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이미 경기가 열리기 하루 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본인이 직접 신태용과의 계약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은 뛸 듯이 좋아했었는데요. 아시아의 거함인 한국을 꺾고 사상 최초의 4강 진출에 인도네시아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팬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한 인도네시아 팬은 한국의 최고 수출품은 삼성이 아니라 신태용이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또 다른 인도네시아 팬은 와이프보다 신태용이 더 좋다는 웃지 못할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흥분한 반응들을 찰진TV에서 모아보았는데요. 2월 6일에 신태용은 U23 아시안컵 4강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오늘 인도네시아는 U23 아시안컵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신태용은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하느님 신태용 감사합니다. 무려 1956년 이후 올림픽에 진출하지 못했던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첫걸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내 와이프보다 신태용 감독이 더 좋습니다. 아내한테 말 못한 비밀도 신태용한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아내도 저보다 아마 신태용을 더 좋아할 겁니다. 신태용이 인도네시아 축구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상상도 못해. 한국에 뺏기기 전에 종신계약 시켜버리라고. 한국의 최고 상품 삼성? 아니야, 바로 신태용이라고. 나는 아직도 인도네시아 축구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신태용, 그는 진짜 신인가? 한국 선수들의 강한 도발에도 아리 키퍼의 훌륭한 선방으로 한국에 승리했습니다. 신태용이 목표로 한 올림픽 진출이 아직도 믿기 어렵지만 4강에 오른 만큼 정말로 그 꿈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가 끝나고 신태용 감독은 한국 선수들을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경기에 이겨 기쁘고 행복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힘들다. 안타깝지만 승부는 갈라져야만 하고 나는 지금 인도네시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밤잠을 설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라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이날의 패배로 황선홍 감독의 감독 생활의 먹구름이 낀 건 물론이고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공들여서 40년간 쌓아온 올림픽 진출 기록이 대한축구협회의 막장 행정으로 무너진 지금 축구협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홍 감독 역시 책임이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황선홍 감독에게 월드컵 성인 대표팀 감독과 올림픽 대표팀 감독 투잡을 시키며 안일하게 대회를 준비한 대한축구협회가 가장 책임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황선홍 감독을 무리하게 성인 대표팀 임시감독으로 선임시키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던 정혜성 위원장, 그리고 12년 동안 대한축구협회를 이끌며 한국 축구를 암흑기로 이끌었던 정몽규 회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도망가지 말고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그들의 막장 행정에도 꼭 참고 꿋꿋이 한국 축구를 시청하고 응원한 팬들에게 마지막 예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찰진TV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챙겨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